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드물게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한 거룩하고 신비로운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강감찬은 살아서는 명재상이며 위대한 장군이었고 죽어서는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된 인물이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나라의 명운을 건 세 번의 전쟁은 살수대첩, 귀주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다. 이 전투들은 모두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중요한 전투들이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승리를 이끌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격퇴한 전투이다.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찔러 왜군들이 아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 전투이다. 마지막으로 귀주대첩은 강감찬 장군이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대군을 귀주에서 물리친 전투이다. 1019년 당시 동아시아의 대국 거란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 고려 조정은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으나 당시 72세의 강감찬이 대장군으로 지명되어 선봉에 섰다. 그는 평양에서 유인 전술을 펼쳐 거란군을 깊숙이 끌어들였고 귀주 부근에 정예 군사를 매복하게 한 다음 일제히 포위 공격을 감행했는데 결과는 대승이었다. 거란은 10만 명의 군사 중 9만 명이 전사하거나 도주했고 고려는 별다른 희생 없이 거란을 물리쳤다. 이로써 고려는 미증유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후로 거란은 고려를 더 이상 침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감찬의 아버지 강공진은 자식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낳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태몽을 꾸었다. 태몽이 너무 생생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다음 날 그는 꿈이 시키는 대로 집을 떠나서 산길을 걸었다. 하지만 집에서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해질녘이 되자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길을 찾아 한참 동안 헤매다가 저 멀리서 불빛을 깜빡거리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궁진이 살인문을 두드렸는데 아리따운 소녀가 나와서 아주 친절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하룻밤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청했는데 서로 뜻이 통하여 한 이불 속에서 동침하였다. 사흘을 그녀와 같이 보낸 후 궁진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도 그녀가 계속 생각났다. 얼마 후 다시 그 오두막집을 찾았는데 그녀뿐 아니라 오두막집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낙심한 궁진은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한 여인이 똘망똘망하게 생긴 어린 소년을 데리고 궁진을 찾아왔다. 저는 예전에 산속에서 당신을 맞이했던 그 소녀입니다. 여기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이 산속에 머물렀던 그 오두막집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고 여우의 집이었고 저는 소녀로 변신한 여우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 우리 사이에서 생긴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즈음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훌륭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여우 여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강감찬은 자라서 고려의 대장군이 되어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여우 여인의 예언은 사실이 되었다. 강감찬 장군의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소년 시절의 강감찬은 키가 아주 작아서 차돌 같았는데 얼굴이 매우 잘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천연두 귀신을 불러놓고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얼굴을 최대로 추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 귀신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말까 망설였으나 마침내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귀신은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긁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아주 추한 얼굴을 가지게 된다. 그날 이후 강감천이 아주 못생긴 남자라는 소문이 개경 여인들 사이에 퍼졌고 강감천의 의도대로 여인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큰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강감찬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생긴 일이라고 한다. 감찬의 아버지 궁진이 정승 집안에 혼인해 가면서 얼굴이 못생겼다고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강감찬은 아버지 몰래 혼례식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가 잔칫집에 들어서는 순간 주위가 소란스럽더니 신랑이 갑자기 죽었다는 말이 들렸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하게도 신랑이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소년 강감찬은 죽었다 살아난 신랑을 일부러 찾아가서는 정색하고 쏘아보았다. 그러자 신랑이 온몸을 벌벌 떨더니 바로 쓰러져 죽어서는 여우로 변했다. 강감찬은 신랑을 태우고 온 가마꾼들을 돌아다 보면서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는 도중에 어디에서 쉬었습니까? 가마꾼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다. 오솔길에 있는 속이 빈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는데 신랑이 잠깐 가마에서 내려 오줌을 누웠습니다요. 가마꾼의 말을 들은 강감찬이 말했다. 가서 그 속이 빈 나무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오래된 여우는 신랑의 오줌 냄새를 맡을 때 신랑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 강감찬은 가마꾼들과 함께 서둘러 신랑이 오줌을 누웠던 나무를 찾았다. 마침내 빈 나무 속에서 여우가 숨겨놓은 진짜 신랑을 찾아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강감찬에 관한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과거에 급제한 강감찬이 소년 원님으로 부임하였을 때 관속들이 너무 어리다고 감찬을 얕보았다. 감찬은 관속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 뜰에 세워둔 수숫대를 소매 속에 다 집어넣어 보라고 하였다. 아전과 하인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겨우 1년 자란 수숫대도 소매에 다 집어넣지 못하면서 20년이나 자란 옷님을 소매 속에 집어넣으려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쳐서 그들의 길을 꺾었다. 문화시중 강감찬 장군이 한양 판관으로 있을 때이다. 한양부 경내에 나무가 무성하여 호랑이, 승냥이 등과 같은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였는데 특히 호랑이가 많아 관리와 백성들이 호랑이에게 많이 잡아먹혔다. 한성 부윤이 이를 매우 근심하니 강감찬이 부윤에게 말했다. 이것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사나흘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호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에 글을 써서 공문을 만들더니 아전에게 주며 말했다. 자네 내일 새벽에 북쪽 골짜기로 가보게. 바위 위에 늙은 스님이 앉아 있을 것이니 그를 데리고 오게나. 다음 날 아전이 강감찬의 말대로 북쪽 골짜기에 가보았더니 과연 늙은 스님이 그곳에 있었는데 승복을 입고 아침 이슬을 맞으며 바위에 앉아 있었다. 공문을 보더니 아전을 따라와서는 판관 강감찬에게 절을 하고는 노스님이 머리를 조아렸다. 강감찬이 스님을 타일렀다. 내 비록 짐승이지만 그래도 영물이거늘 어찌 이토록 사람을 해치느냐? 내가 내게 닷새를 줄 터이니 내 무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활과 화살로 너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스님이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었다. 옆에 있던 부윤이 끼어들어 말했다. 판관이 잘못 보았소. 이 스님이 어찌 호랑이겠소? 이에 강감찬이 내 본 모습을 보이거라. 라고 했다. 그러자 스님이 크게 한번 포효하더니 한 마리 큰 호랑이로 변했다. 호랑이가 난간과 기둥을 기어오르니 울부짖는 소리가 인근 면리를 진동했으며
부유는 혼이 빠져 땅에 엎드렸다. 강감찬이 멈추어라. 라고 하자 호랑이가 불현듯 다시 스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공손히 큰절하더니 물러갔다. 이튿날 부윤이 아전을 보내 동쪽 교회를 살피게 하니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어린 호랑이 여러 마리가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 후로 한양부의 호환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 번은 강감찬이 경주부사에 임명되었다. 경주에는 개구리들이 오랫동안 창궐해 끊임없이 울어대었기 때문에 경주 사람들은 개구리 소리를 끔찍하게도 싫어했다. 그 여론을 들은 강감찬은 성 안에서 가장 큰 대장 개구리를 앞에 불러놓고는 명령했다. 지금부터 경주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는 없어져야 한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경주 시내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가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을 때 한 상인이 그에게 와서는 세 아들이 같은 시간에 갑자기 죽었다고 아뢰었다. 그래서 강감찬이 염라대왕을 불러놓고 물었다. 너는 왜 이 사람의 세 아들을 한꺼번에 저승으로 데리고 갔느냐? 그러자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이 상인은 3명의 부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소유했던 모든 재물을 다 훔쳐서는 가져갔습니다. 부자들은 상인의 집마루 밑에 묻혔습니다. 이 죄를 벌주기 위해 제가 3명의 아들을 저승으로 데리고 오라고 저승차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강감찬은 염라대왕이 말한 세고의 시체를 찾아낸 다음 사악한 상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다. 어느 날 감천은 어머니와 함께 전라도 구례 땅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장수천이 흐르는 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잠에서 깨어 뒤척였다. 그는 종이에다가 주문을 쓴 다음 강에 던졌다. 그날로부터 이 강은 소리 없이 흐르게 되었다. 도청이라는 마을에서 그는 모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다. 그래서 다시 종이에다 주문을 쓴 다음 공중에 던졌다. 그날로부터 이 고을 어떤 곳에서도 모기에게 물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에는 낙성대가 있는데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곳을 낙성대라 하였다. 현재 낙성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강감찬 장군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 장군의 집터에 세운 3층 석탑을 비롯한 사당과 부속 건물들이 있다. 장군이 태어나는 날 밤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중국 사신은 이를 이상히 여겨 관원들을 보내 별이 떨어진 집을 찾게 하였다. 한 관원이 명을 받아 별이 떨어진 집을 찾아가니 때마침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훗날에 강감찬 장군이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이 장군을 기리며 집터 자리에 낙성대라는 글자를 새긴 기념비와 기념탑을 세웠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석탑을 비틀고 맨 위층을 빼어 한 층을 낮추고 탑 안에 있던 부작물들을 훔쳐갔다. 또한 왜놈들은 3층 석탑 주위에 있던 병풍바위와 선돌바위도 부수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에 혈맥을 끊기 위해서였다 한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